네, 후보자님,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끝났어도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사법권으로 본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재판소원 사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법원과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봐주시면요. 가장 결정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택 씨와 최은순 사건. 최은순은 김건희의 모친이죠. 이 두 분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아시나요? 잘 모르. 예. 두 분이 공동의 경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최은순 씨가 이익을 독식을 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강요죄라고 정대택 씨를 고발해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문제가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당시 윤모 판사라고 한때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던 저명하신 분이죠. 그 왼쪽에 있는 게 원래 본문입니다. 계약서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최은순 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자기가 약정서에 찍은 도장을 다 지워가지고 자기는 강요에 의해서 지분을 나누겠다라고 이 문서를 보기는 했으나 상대의 압박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이 재판부가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도장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최은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대택 씨를 그 자리에서 무고죄로 법정 구속을 해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판부가 당시에 법무사였던 백모 씨가 지난번 1심에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 양심 선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은순 씨가 이 법무사에게 2억 원을 줬습니다. 돈을 주고 위증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재판부가 그 증거를 거부를 하고요. 채택을. 이 백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형사처벌을 합니다. 저는 그 재판부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이제 당시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이를 유관으로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더 황당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이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 윤모 판사의 부인 및 가족과 김충식이 금전 거래를 합니다. 이후에 총 윤모 판사 집안에서 쪼개기로 23억 원을 김충식에게 입금을 합니다. 재판 거래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줬을까? 알고 보니까 광주 송정동에 27,000평의 그린벨트 땅을 김충식과 윤모 판사 부인이 공동 명의로 매입을 합니다. 여기 그린벨트 땅인데요. 당연히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군부대는 이전 결정이 나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자, 이것을 재판 거래가 아니라고 뭐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대택 씨는 이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자신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검찰 측과 재판부의 야합에 의해서 본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 사건 이후에 대법 판결까지 끝나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겠으나 억울하게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절차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을 묻고 법원의 싶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이론적 장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입법 정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현실적 약점 같은 단점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어서 결국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사심 도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들을 보니까 재판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각 한 번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국민의 재산의 손실을 줄이고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으로 확정이 되시면 이러한 문제, 이런 부당한 문제, 권력까지 개입돼서 억울하게 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